나는 항상 밤에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다. 사람들로 붐비는 낮보다는 조용하고 서늘한 밤. 공기가 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사는 동네는 비교적 안전한 곳이라 별다른 걱정 없이 걸을 수 있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을 나섰다. 달빛이 희미하게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고 바람은 살짝 불어왔다. 한참을 걷다 보니 전부터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던 오래된 공원으로 발길이 향했다. 공원 입구는 녹슨 철문으로 덧칠이 되어 있었고 경고문인지 안내문인지 모를 것들이 붙어 있었다. 걱정 마. 그냥 낡아서 저런 거겠지. 라는 생각에 철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공원 안으로 들어섰다. 공원은 오래된 벤치와 낡은 그네, 녹이 쓴 미끄럼틀로 채워져 있었다. 무언가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기분이 들면서도 동시에 묘한 긴장감이 몸을 감쌌다. 숲의 한가운데에 있는 호수를 향해 걸으며 가슴속 깊이 쌓인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낙엽을 스치는 사각거리는 발소리 같았다. 순간 심장이 덜컹거렸지만 바람이겠지라며 넘겼다.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뒤를 흘깃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공원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서는 것이 괜찮은 일인지 잠시 고민했다. 그러다 오래된 공원 한켠에 놓인 의자를 발견했다. 이곳에서 잠시 앉아 달빛을 감상하며 쉴까 싶어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의자에는 누군가 최근에 앉았던 듯 먼지가 조금 밀려 있었다. 갑자기 식은땀이 배어나왔지만 다시 사람들이 드문드문 왔다 간 거겠지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스렸다. 호수 근처 의자에 앉아있던 순간 다시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욱 가깝고 생생했다. 부러진 나뭇가지가 쪽쪽거리는 소리를 내며 내 뒤로 누군가 다가오는 듯했다. 이젠 도저히 무시할 수 없었다. 뒤로 확 돌아보았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소리와는 달리 아무도 없었다. 분명 들렸던 소리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심장은 마구 뛰었고 추위도 견디기 힘들었다. 다소 두려운 마음으로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호수를 떠나기로 했다. 그러나 발걸음이 자꾸만 무거워졌고 사방이 더 어두워지면서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농담처럼 귀에 울렸지만 왠지 기분 나쁜 소리였다. 나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내지 못한 채 걸음을 재촉했다. 다시금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정확히 느낌이 왔다. 뭔가가 내 가까이 있었다. 심장 소리가 귀에 쿵쿵 울리는데 갑자기 그림자가 내 앞에서 빠르게 지나갔다. 검고 거대한 형체가 보였고 공포에 질려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대로는 위험하다 판단한 나는 최대한 빠르게 공원 출구로 달리기 시작했다. 한참을 달려나와 철문을 밀고 바깥으로 나왔을 때 등이 땀에 흥건히 젖어 있었다. 공포는 이미 가뭇했지만 기분 나쁜 찝찝함이 남아 있었다. 무사히 집에 돌아와도 그 감정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날 밤 이후로 다시는 그 공원에 가보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접한 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밤 산책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공원이나 숲속에서 들리는 발소리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신호일지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자주 공유됩니다. 이 중 하나를 상상해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 글을 읽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무섭기로 소문난 게시판은 항상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기묘한 경험이라는 제목의 글을 클릭했다. 글쓴이는 도시 외곽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한옥에서의 경험을 적고 있었다. 그 한옥은 몇십 년 전까지 할머니가 살았던 집이었고 이후로는 아무도 살지 않는 채로 방치되어 왔다고 했다. 글쓴이는 오랜만에 할머니 집을 방문해 추억을 되새기고자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도착했을 때는 서늘한 바람이 불며 사방이 적막하기만 했다. 벽에 걸려있던 오래된 시계는 멈춘 지 오래였고 방 안은 먼지로 가득했다. 그 첫날 밤 그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었다. 누군가 복도를 천천히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또각또각하며 오래된 나무 바닥을 두드렸다. 외부에서 온 바람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잠을 청했으나 방문 앞에서 멈추는 소리로 다시 잠을 깼다. 그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어보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마을 슈퍼에 들러 주민 하나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자신이 느낀 이상한 경험을 털어놓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주민은 주저하다 무언가를 알려주었다. 그 집에서 예전에 이상한 일이 많았어요. 특히 밤이 되면 복도를 누비는 소리가 들리곤 했죠. 사람들은 그것이 돌아가신 할머니의 영혼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저 농담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그날 밤에도 여전히 발소리는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복도뿐 아니라 집안, 여기저기서 두드리는 소리와 속삭임이 가득했다. 겁에 질린 그는 일어나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발소리는 어느새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이 느껴졌고 사람의 기척은 계속해서 그의 주변을 맴돌았다. 글쓴이는 공포에 사로잡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허우적거렸고 그러던 중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마주쳤다. 방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거울 속에서 그는 누군가와 함께 서 있었다. 흐릿하지만 뚜렷하게 느껴지는 얼굴, 희미하게 웃고 있는 모습은 낯설고도 익숙했다. 그것은 그가 어렸을 적 보았던 할머니의 얼굴이었다. 어떤 힘에 이끌린 듯 그는 그대로 한참을 서 있었고 이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 이후로 그는 다시는 그 집을 찾지 않았다. 글은 그렇게 끝이 났다. 나는 글을 다 읽은 뒤에도 한참을 모니터를 응시했다. 어딘가 등골이 오싹한 기분이었고 왠지 모르게 나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듯한 환청이 느껴졌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별다른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날 밤 나는 끝내 불을 끄지 못한 채로 잠들었다. 이 길 그날의 이야기는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았고 기묘한 공포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스릴을 즐긴다. 그중 한 가지 긴 이야기인 귀신 집에 대한 썰을 소개하겠다. 몇 년 전 내가 대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의 일이다. 나는 오랫동안 친구들과 함께 살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마침내 캠퍼스 근처에 있는 낡은 주택을 발견했다. 홈스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은 가격이 저렴하고 왠지 모르게 매력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집주인은 집이 오래되었지만 매력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수리를 마친 상태라고 했다. 처음 이사한 날 친구들과 나는 집의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어떤 방이 가장 괜찮은지 가늠했다. 그런데 내 방으로 정한 방의 벽 한쪽에 오래된 창문 형태의 액자가 걸려 있었다.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것을 발견했다. 뭔가 묘하게 낡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저 오래된 집이라 그런 거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며칠 뒤 밤 늦게 과제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피곤한 몸을 꽁꽁 감싸 침대에 누워있는데 어슴푸레한 꿈속에서 문득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깨고 보니 방의 온도가 섬뜩하리만큼 낮았다. 창문을 닫았던 기억이 분명한데 얼어붙을 듯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을 휘감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액자 속 그림의 배경이 어젯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주었다. 다음 날 아침 이상함을 느낀 나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엔 웃어 넘기던 친구들도 하나, 둘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특히 자신의 방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던가 물건들이 제자리를 벗어나 있다고 하거나 하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다. 우린 모두 집을 내려다보는 듯한 그 액자에 그림이 이상하다는 데에 동의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각자의 방을 나와 거실에 모이기 시작했다. 집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다.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 집에 대한 전설을 읽어보니 과거 이곳에서 살던 사람이 큰 사고로 죽음을 맞이했고 그 후로 집은 불길하거나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장소로 유명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 달이 흐르고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에서 묵는 것이 불편해졌다.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나이트메어가 찾아왔다. 꼭 누군가가 방 안에서 무언가를 속삭이며 계단을 오르내리는 듯한 소리와 함께였다. 새벽에는 자명종 없이 깨어나 보곤 했는데 매번 그 시간이 예전엔 우리가 입줄을 꺼렸던 시간과 같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우리는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이 집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우리를 위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며칠 후 집에는 푸른빛의 액자들과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듯한 묘한 그림이 붙어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것들이 걸린 이후로 우리를 괴롭히던 현상들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때때로 여전히 이상한 기운을 느끼긴 했지만 그래도 처음보다 훨씬 나아졌고 집은 조금이나마 안락해졌다. 시간이 지나 우리는 졸업을 하게 되었고 집을 떠나게 되었다. 이사를 나가는 마지막 날 저녁, 나는 그 액자 그림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고요한 밤, 그 안의 그림자는 마치 누군가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는 듯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오늘도 그 집은 많은 학생들로 분주하겠지만 우리는 더 이상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그날 이후로 밤길을 걸을 때면 항상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며 그 미소를 잊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은퇴한 교사였던 김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다. 김 할아버지는 성격이 무뚝뚝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지내는 걸 좋아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고 매일 혼자서 지내는 편이었다. 김 할아버지는 그의 집 뒤편에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었다. 그곳은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장소로 온갖 종류의 채소와 꽃이 가득했다. 어느 날 텃밭에서 일을 하다가 버려진 오래된 우물을 발견하게 된다. 호기심 많았던 할아버지는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어둠 속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 여름밤 할아버지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우물을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꿈이었다. 끊어져 깨는 하는 기분 좋겠지만 며칠 후 밤이 깊어갈 무렵 할아버지는 자꾸만 우물 쪽에서 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처음엔 바람 소리겠거니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하게 들려왔다. 결국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랜턴을 들고 우물을 보러 가게 된다. 랜턴 불빛을 비추며 우물 가까이 다가가자 기묘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곧 이상한 형체가 우물 안에서 꿈틀거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김 할아버지는 두려움에 손에 든 랜턴을 떨어뜨렸고 깜깜한 어둠 속에 휩싸였다. 그 순간 차디찬 손길이 그의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았다. 깜짝 놀라 몸을 비틀며 발목을 빼내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손길은 점점 더 강하게 할아버지의 다리를 움켜잡았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 힘겹게 뿌리치고 도망쳐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금세 열이 나기 시작했다. 텃밭에 나갈 엄두조차 못 낸 채면 날 며칠을 앓게 되었다. 할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집을 찾아와 보았지만 늘 문이 잠겨 있어 할아버지를 볼 수 없었다.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할아버지는 설상가상으로 더욱 이상한 꿈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자신을 붙잡으려 하는 무언가가 매번 우물에서 기어나오는 모습이었다.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이상하게도 발목에는 눈에 보일 듯한 붉은 손자국이 남아있었다. 김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에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간호하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았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내 마을에서 모습을 완전히 감추었다. 김 할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이른 아침이었다. 한 농부가 새벽에 들판을 지나가던 중 할아버지를 텃밭 옆 우물 가에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러나 이내 그림자 속으로 사라진 탐욕스러운 형체와 함께 우물 안으로 가라앉아 사라진 할아버지를 본 농부는 그 자리에서 굳고 말았다. 이후로도 그 우물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마을 사람들은 점점 그곳을 피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물 주변은 잡초와 덩굴로 뒤덮였고 이제는 아무도 우물이 있었던 자리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우물 근처를 지나가면 아직도 종종 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는 듯하다고 한다. 마을의 전설이 되어버린 이 사건은 여전히 그때 그 시골 마을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혹시 그 우물을 발견하게 되면 절대 들여다보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말이다.